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 1일 점심시간인데요.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전옥현의 안보정론 꼭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조성은이 관계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권익위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요. 이 공익신고자로서의 자격을 갖췄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조금 전에 발표를 했어요. 이제 공익신고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검토해보니까 이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따른 권익위에 공익 침해 행위 및 부패 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서 신고를 했고, 또 법률상 규정된 신고자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서요, 조성은 씨가 주소 노출, 또 SNS를 통한 협박 등 신병산 위협을 이유로 해서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했다. 그래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관할 경찰서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요, 본격적으로 신변 경호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수사기관에 참고인이 됐든 증인이 됐든 뭐 고발인이 됐든 이렇게 출석하고 또 기고할 때 경찰이 동행할 수도 있고요. 또 주거지에 대한 주기전 순찰을 통해서 신변 안전에 필요한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권익위에서 밝힌 입장을 보면 비밀 보장 의무 위반 확인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다. 향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호조치 여부, 위반자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초기 단계부터 이 신고했을 때부터 신고한 순간서부터 신변 보호 조치가 수반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인 고발 사태가 이제 벌어질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조성은 씨는 지난달 13일 날 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을 신고한 후에 지난달 24일 날 이 신변 보호 조치 이거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정말 신변 보호에 나섰는데, 자, 이걸 보면 이거 참 많은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이제 이 조성은 씨의 이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이제는 제보 사주 의혹으로 이제 프레임이 바뀌고 있어요. 이 여권에서는, 법여권에서는 고발 사주가 맞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해서 야말로 야권, 특히 윤석열 캠프 측에서 이건 제보 사주다, 이 박지원이하고 조성은이가 제보를 사주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고발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발 관련 사항들이요, 검찰과 그리고 이 공수처에서 수사 중에 있는데요,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이 검찰에서 쭉 수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이 고발 사주 의혹, 대검에서 감찰을 한다고 하는데요, 감찰 결과 발표도 없이 슬그머니 중앙지검으로 넘겼어요. 그리고 이 법무부에서도 감찰한다, 그리고 다 끝났다, 박범계가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발표했는데요, 대검에서도, 이 법무부에서도 감찰 결과 단 한 줄도 언론에 못 내놓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윤석열의 혐의점은 혐의 없음으로 이미 끝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지금 여권이 중요 수사와 관련해서 하는 걸 보면요, 지금 윤석열 잡으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래서 고발 사주 의혹까지 지금 나왔는데, 감찰 과정에서 뭐가 나왔으면 벌써 이거 털어버렸죠. 지금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안 나오고 중앙지검으로 넘겼다가, 중앙지검에서는요, 이거를 어디로 넘겼냐, 바로 검찰의 공수처로 넘겼어요. 공수처로 넘긴 이유는 이미 공수처하고 이 경합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이 공수처가 진도를 많이 나갔다. 그리고 이 검사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넘겼다 그러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네가 뭐 있으면 이거 윤석열이가 이렇게 고발 사주한 것이 맞다 해가지고 그 부분만큼이라도 최소한도 언론에 밝히고 넘기지,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넘기겠습니까? 이걸 보더라도요, 이런 측면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고발 사주가 아니라 제보 사주에 대한 의혹에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요, 제보 사주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여태까지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성은이도 안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박지원이 입건 처리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도 여태까지 안 내놓고 있어요. 2달이 다 돼가는데, 자, 이것만 보더라도요, 제보 사주 의혹 쪽으로 심증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인식을 하고 관련 이 뉴스를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제보 사주와 그리고 고발 사주 간에 얼마나 공정성이 깨지고 있느냐. 그야말로 권력 실세잖아요, 박지원이 현직 국정원장. 그리고 윤석열은 때리기 바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거는 신속하게
이 손준성, 그 다음에 김웅, 압수수색 얼마나 전광석화같이 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이 박지원의 제보 사주권은 전혀 진도가 안 나가고 있고, 그냥 2번씩, 3번씩 캠프 쪽, 윤석열 캠프에 이 최지우 변호사인가요? 이 고발인 쪽 조사만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형평성을 잃은 공수처. 뭐 이미 얘기했겠지만 참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이 최강욱이가 고발한 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이 건수는 결국은 공수처로 넘어갔어요. 이 공수처로 넘어가니까 윤석열 총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뭐 이거 하나만 한 거다 이거죠. 하나만 한 거다. 뭐라고 지금 윤석열 총장은 이거 결국은 별로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 왜냐면은 검사가 관련됐으면은 자기들이 기소하면 되지 왜 공수처에 이거를 넘기냐. 왜냐면은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서 아마도 장기간 수사했는데 처음부터 막연한 정황뿐이라 검찰이 손을 터는 과정에서 그렇게 넘긴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고발 사주 의혹 실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성은이가 이제 고발한 사건이 있어요. 윤석열과 김웅 이거 이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명예훼손은 요새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 수사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서초 경찰서로 넘겼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다 손 터는 거예요. 하나는 경찰로 넘기고 하나는 공수처로 넘기고 손 터는 과정에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또 아무 의미가 없다. 윤석열 총장의 관련성은 없다. 그리고요 또 어제 제가 심야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성은 씨가 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7명 이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선거범죄 신고자 보호 위반,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를 했습니다. 자, 이 중앙지검에 고소했는데 이거는 또 이 공수처에도 고소를 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중앙지검에서 이 선거법 관련 사항은 중앙지검에서 하겠지만은 다른 사건은 사안에 대해서는 공수처로 다 또 넘길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발 사주, 그 다음에 제보 사주 의혹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우리가 공수처 압박을 계속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도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 내용을 수시로 좀 보도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조성은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야 검찰 관련 사안이지만은 윤석열 총장과 김 의원이 또 의원을 갖다가 무고죄로 추가 고소할 계획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소 고발전 대대적으로 전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아시고요. 제가 수시로 중요 진도에 관해서는 여러분께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제가 본래 오늘 첫 번째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자꾸 길어져 가지고 방송을 안 했는데요. 지금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논객 조은사 씨 여러분들 이제 뭐 다 아시죠? 시무 7조 올리신분 청와대. 그래서 아주 일약 아주 유명해진 분인데 참 글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뭘 풍자했냐면 요즘 오징어 게임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때문에 날려가지고 지금 이 정치권에서는 이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이런 문재인 게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증세, 집값 이런 거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증세나 집값 같은 걸 못 버티면 탈락한다. 이런 거를 풍자하는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이 문재인 게임이 글들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몇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이 이 오징어 게임을 빙자한 이 패러디한 문재인 게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죽자 살자 456억 원 이 상금을 받으려고 지금 극한 목숨 걸고 극한 게임에 도전하는 얘기가 바로 오징어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게임은 뭐냐? 증세라는 거예요. 버티지 못하는 다주택자는 탈락이다. 두 번째 게임은 뭐냐? 집값 올리기 게임이에요. 버티지 못하는 무주택자는 탈락이라는 거. 세 번째 게임은 뭐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예요.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는 탈락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게임은 뭐냐? 물가 인상입니다. 버티지 못하는 서민은 탈락한다. 이렇게 패러디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또 이 오징어 게임에서 참가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장면을 패러디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글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하요 이 재난지원금을 음식에 비유해 가지고 재난지원금이 없느냐 이렇게 되니까
상위 12%에 해당되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 따지니까 진행자가 대신 자부심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참가자들이 이대로는 못 살겠다. 다들 들고 일어나 시위합시다. 이렇게 하니까요. 진행자가 시위도 금지되어 있다. 다들 해산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또 강제 해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시위 못 하잖아요. 이거를 풍자하는 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곽상도 아들 50억짜리 이걸 가지고 50억 게임 패러디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야의 후보들도요. 이런 이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셀프 홍보물이 굉장히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천대유 하세요. 이번 추석엔 이거 뭐 다 아시잖아요. 윤석열의 엉덩이 탐정, 곽상도 50억 게임. 그 다음에 추미애는 미애로 합의바, 미애잖아요. 미애로 합의바. 그게 미애 경선에서 1등 하게 해달라 이거죠. 그 다음에 홍준표는 무야홍. 그리고 허경영이는 허경영 게임.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유명도 홍보를 높이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 백그라운드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 대깨문 게임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뭐 그래야 대깨문 게임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우선 대깨문 게임은요. 메인 게임이 3개고 이 마지막 3번째 게임 중에 또 조그만 게임들이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대깨문 게임의 이 결론은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상상을 한번 해본 다음에 이게 대깨문 게임이 뭐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좀 헷갈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기도 하고요. 단순하다고 생각하시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이 대깨문의 결론이 뭔지. 자, 대깨문 누가 이제 선수냐? 선수는요. 여기에 출전한 선수는 456명이에요.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이 456억 원짜리 이 현상금이 걸려있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56명을 대상으로 한 게임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대깨문 게임이 시작됐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냐면 서울에서 밀려나가지고 수도권 외곽에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한 대가로 적폐청산에 나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대깨문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너 나 할 것 없이 부에 대한 갈망은 참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456명, 이 최하급 대깨문 456명이 모였고, 이 때마침 나타난 붉은 옷이 게임의 규칙을 설명해요. 붉은 옷이 말하자면 이 게임 심판자예요. 심판자. 그래서 대깨문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 게임 시작이 아까 여기서 이제 의미가 있어요. 450명의 선수인데 대깨문인데 대깨문 456명은 최하급이에요. 최하급. 예, 그래서 450명이 계속 게임을 하는 겁니다. 3번씩 게임해요. 자, 이제 그래서 이 첫 번째 게임은 뭐냐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요. 상금은요 4천억 원이에요. 이 4천억 원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건 대장동에서 이 화천대유, 그다음에 천화동인 이거 다 합치면은 4천억 원의 이 배상금, 그야말로 이 돈보따리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 4천억 원을 걸었는데 여기다가 재난지원금까지 25만 원 합치면 4,02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가자들이 이 상금 액수가 너무 높으니까 다 흥분해갖고 부르르 떨면서 게임에 참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옷들이 난입해가지고 참가자들을 몰아 세우면서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꽃 게임, 두 번째 게임은 설탕 볶기 게임, 세 번째 게임은 바로 무슨 게임이냐면요. 세 번째 게임은 이거 어디로 갔나? 세 번째 게임은요, 뭘 하냐면은, 이 세 번째 게임이 다시 작은 이 대깨문 장학 퀴즈로 되어 있습니다. 대깨문 장학 퀴즈. 그래서 이 대깨문 장학 퀴즈에 문항이 3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술래잡기 게임에서는요, 재미있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아닌 술래잡기 게임인데, 이게 집이 말이죠. 미분양된 아파트 13평짜리 아파트예요. 여기에 다 숨어라 이거 술래꽃기 하니까 이거 456명이 어떻게 다 들어가 있어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결국은 13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5천만 국민을 다 몰아 넣으려는 인간도 있으니 닥치고 숨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붉은 옷들이. 그래서 이 게임이 시작되어서 타이머가 작당되고 붉은 옷들이 자동 소총이 불을 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불 뽑으니까 자동 소총 다 죽죠. 80%가 다 사망해버려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게임을 갑니다. 설탕 볶기 게임이에요. 이 설탕 볶기 게임은 태어날 때 집안 골라서 태어났느냐, 아무튼 모양은 여러분 인생처럼 랜덤으로 찍혀 상자에 담겨 있으니까 하나씩 수령해 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젠장, 난 이미 끝났어, 청와대 노고야. 또 그 옆에 참가자는 당황하며 외쳤어요. 난 김어준 얼굴이야, 수염까지 있어. 그러니까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수염까지 있다 그러면서요, 혓바닥으로 또 김어준을 핥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은 이 피를 토하듯이 울부짖어요. 멱살을 잡고. 모두 입 닥쳐. 난 화천대유 천하동의를 한자로 긁어야 돼. 핥아도 소용없다고. 그렇게 해서 남은 참가자의 절반이 두 번째 게임에서 사망해요. 예. 자, 이제 그래서 남은 이제 세 번째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불안하겠어요. 근데 세 번째 게임은 조국의 시간을 꺼내서 다시 이제 시작하네요. 그래서 신앙의 힘, 조국이라고 하는 신앙의 힘으로 재무장해서 세 번째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게임은요, 백개문 장학 퀴즈예요. 그래서 퀴즈에 세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정답의 숫자가 그려진 곳으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그의 저서를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표현했던 말을 다음 보기 중에서 고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번 위리안치의 극수, 2번 예루살렘의 예수. 이게 다 조국이가 SNS에 올려놨던 거잖아요. 위리안치, 그야말로 귀양시켜가지고 이 가시덩굴 담을 쳐가지고 아무도 못 나오게 하는 거, 이 죄인들이 밖으로. 거기서 말하자면 죽게 시키는 거예요. 유배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도 이건 쉬운 문제잖아요. 우르르 해서 일본으로 몰려갔어요. 그러니까 일부 가력한 대깨문이 복수정답 아니냐, 출제 오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버티다가 쏟아지는 총탄을 맞고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손뼉칠 겨를도 없이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또 터져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토건 기득자이자 비리의 온상인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그래서 1번 국힘당, 2번 이재명, 이게 골라 잡아요. 이것도 너무 쉬워. 그러니까 화천대유는 국힘당의 것이다를 외치면서 전부 1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부 극성 대깨문들이 이어폰을 꽂을 때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듣느라고 문제를 못 풀었다, 이렇게 못 들어가지고 쏟아지는 총탄을 맞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거 되게 재밌잖아요. 이 김어준이 뉴스 그만큼 인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죽어요. 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뭐냐? 차기 대선 주자 민주당 누구냐? 1번 이낙연, 2번 이재명, 딱 이렇게요. 그러니까 순간 정적이 흐르고 참가자들이 싹 다 얼어붙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낙연이나 이재명이냐, 이거는 대깨문들한테는 마치 전두부를 깰 것이냐 후두부를 깰 것이냐를 묻는 것과 같기 때문에 덜덜 떨면서 답을 못해. 그러니까 바로 그때 화천대유는 이재명의 것이다, 누가 딱 외쳐요. 정적을 깨.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 당연히 이낙연 지지자겠죠. 그러니까 대깨문이 두 패로 나눠가지고 그게 그 사람 것이 맞네, 아니네, 때리고 쑤시고 던지며 피 튀기는 또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모두 사망하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 상금 4천억 원이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한테 갈 것이 아니고 게임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진인 조은산 씨가 이봐 미스터 콱,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는가? 더 벌고 싶어 한다는 거야. 바로 저들과 우리처럼 말이야. 대깨문이나 미스터 곽이나 다 돈 벌으려고 난리치는 거야. 그러면서 VIP 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내가 웃으며 말했다. 뭘 하면은 좀 재미가 있을까? 그런 그의 하얀 머리칼이 허공에 흩날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돈 한 푼 벌으려고 난리를 치고 해봐야 결국은 아무도 그러니까 돈에 욕심을 내면 한마디로 다 망한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도 다 망한다. 결국 4천억 이거 한 거 결국 망한다. 이거 돈 못 찾아간다. 이거 자기 걸로 못 만든다 이겁니다. 돈 타령하면 다 망한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고, 이거 망하는 거 봐라. 곽상도요. 봤잖아. 이 대깨문들 너희들도 봐. 그래서 이재명이도 결국 망하게 돼 있어.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 정도가 되면 역시 진인 조은산 씨 대단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한 꼭지만 더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국정농단 수사한 검사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복현 당시 중앙지검 검사예요. 지금은 대전지검에 갔다가 이번에 인사 때, 이번 여름 인사에서 서울 북부지검 형사 2부장으로 올라왔어요. 특히 이제 삼성 이재용 사건 수사해서 더 유명해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복현 검사가요, 최근에 이 법원 내부망에 반복적으로 지금 김호수에게 직격탄을 가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지금 김호수가 강력히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공판부를 좀 키우겠다. 그래서 재판부 하나에는 검사 한 명만 들어가라, 이거를 지금 강행하고 있어요. 이거에 관해서 이미 검찰 내부에서 직원들이 엄청 비판하고 있어요. 이거 뭡니까? 지금 살아있는 권력 시세들 지금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전부 인사학살로 지방으로 다 떨어뜨려 놔가지고 한 번 올라오면 하루 종일 그야말로 길거리에 쏟고 다녀야 돼요. 이 얘기는 결국 공판 못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거. 이 때문에 일반 1재판부 1검사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이를 악을 쓰고 지금 조국 재판, 정진식 재판에 전부 수사검사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막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호화 변호인단 수십 명씩 붙어 있는데, 이거 수사검사가 안 오고 공판 담당 검사가 오면 수사를 진짜 안 했는데 뭘 알겠어요. 더군다나 변호인들도 억지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겨내기 어렵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패소시키는 거예요. 검찰이 지게 만드는 거.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비판하는 이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려가지고 이 직관, 그러니까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막는 거, 이거야말로 인사 실패를 잘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만약에 이 수사 검사들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김호수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 보도자료도 뿌리고 내부로 설득하고 있지만은, 그래? 부담을 그렇게 덜어주려고 해? 진짜 부담을 덜어주려면 인사를 똑바로 했어야지. 왜 지방 멀리 다 갖다 놔가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교통 다 소비시키냐고, 교통에 시간을 다 뿌리게. 그거 잘못됐잖아. 더군다나 지금 이런 검사들은요, 옛날 근무지에서 기소한 사건 재판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투잡을 뛰는 가장과 같다. 애써 사는 걸 격려를 못해 늘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라, 이렇게 직격탄을 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복현 검사가 앞장을 쓰고 있고요. 지난달 29일에는 지난 9월 29일에는 조국 재판에 참여하고 있던 강백신 동부지검 공판부장이 또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는 인사로다가 잡아라, 그런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똑바로 해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도대체 재판이 뭔지를 아느냐, 재판을 해보지도 않고 김호수 너 얼마나 재판 많이 해봤어, 딱 이런 이유를 들어가면서 강력히 반박하고 있어요. 특히 김학의 이 사건과 관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언론에 보니까 불법 출금 사건 관련해서 수원 간부가 재판에 들어가는 검사들에게 왜 이리 많이들 들어가느냐라는 식으로 의혹을 꺾으셨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 사건은 현직 검사 이기원, 법무부 고위직 차규근 전 출입본부장 등을 기소한 사건인데 재판이 한두 번 기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 공판 준비 절차이니 대충 몇 명만 들어가라고요? 그렇게 딴지거신 분들이 최근 재판을 안 해봐서 물정 몰라서 그러신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면면을 보면 재판을 안 해보신 것 같아서 선의도 받아들이고 싶기는 하다. 그렇지만은 준비 절차는 재판의 얼개를 짜는 아주 중요한 국면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신 것 같다. 이 핑계김에 앞으로 직관 자체를 없애는 게 맞는 것 같다. 삼성 불법 승계 사건도 대검에서 원하는 대로 공판부로 재배치해 달라. 1심만 5, 6년 걸릴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능한 김호수 체제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오찬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